1번이나 2번에 걸려야지만 우리가 더 인쿼리를 더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걸리지 못하게 되면 뭘까요? 뭐 여기 뭐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근데 그런 검증의 1, 2번에 뭔가 하나 걸렸다 하면 맞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뭘까요?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된다. must. 그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 뭘까요? 자, 이러한 결정된 국가의 법 자체가 뭘까요? 프랭클린한 주의 기본적인 정책에 반하느냐를 문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정책에 반하느냐. 그래서 순서가 뭘까요? 1 또는 2의 원칙을 먼저 따져보고 이 원칙이 하나에 걸리게 되면 이러한 그죠? 공공 기본 정책에 반하느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한 갈등 요소가 없다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기본적인 선택의 법을 뭐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갈등이 없다. 여기서 없다. 초이스 오브 로우에 대한 우리가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뭐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각 주라는 건 우리가 갈등 요소가 있기 마련이죠. 유니폼이라는 코드가 있어가지고 유니폼 로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새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뉴욕법하고 캘리포니아법하고 그죠? 뭐 몬타나라든지 플로리다 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간극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각 주에서 자기네 주민들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자 프랭클린 로우와 프랭클린 법과의 어떤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뭘 결정해야 돼요? 갈등이 있다. 자 프랭클린 자체가 자 우리가 특별한 사안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된 국가보다도 더 큰 이해관계가 실적으로 있느냐라는 실적으로 더 커다란 이익이죠. 그죠? 이해관계가 인트레스니까 이익이 있느냐 더 커다란 이익이 있느냐 한마디로 프랭클린의 입장에서 볼 때 싱가포르보다도 더 우리가 그 문제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프랭클린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그죠 선택된 국가보다도 더 실적으로 더 커다란 이해관계 이득이 있다 그러면 초이스 로우 자체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이유 때문에 집행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에서 뭘까요? 한마디로 국가의 이러한 주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그죠? 해외 법을 집행을 거부하게 되는 명백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초이스 블로우 자체는 우리가 집행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이유가 뭘까요? 1번 한번 봅시다. 자, 187조를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세컨드 스테이트먼트죠. 리스테이트먼트를 보게 되면 뭐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냐면 자,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주 자체가 실제로 그 주의 법 자체가 이러한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그죠? 원칙을 적용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조사 방법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데 뭘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주의 정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위험한 사기죠. 에스테이크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조사 자체는 그죠? 그러한 의문인 조사 상태는 필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뭘까요? 우리 법을 적용시키겠다. 한마디로 이 주의
주에 아주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관계없이 우리 주의 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서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더 이상 갈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리스테이트먼트 검증 방법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의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죠. 하나는 substantial relationship regional base라는 실적인 연관 관계와 실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원칙을 먼저 파고, 그 다음에 프랭클린의 기본 정책에 반하느냐라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겠죠. 세 번째는 실제로 선택된 국가보다도 실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우리가 초이스 오브 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가장 세 가지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 가지의 요건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실제로 싱가포르와 미국 사이에 이 계약 자체가 어느 주를 따라야 되는지, 어느 국가를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쉽다면 쉽고, 여러분들이 또 이것은 또 다른 또 테마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또 뭐냐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법적인 의무사항인 결정사항이 187조 2항이죠. A 항을 보게 되면 싱가포르라는 게 사실상 명백하게 우리 실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라는 회사라는 게 또 등기되어 있고, 또 거기 또 우리가 사업하고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또 거기 사실상 그러한 계약이 거기서 이루어졌고, 또 상품도 거기서 만들어졌고, 또 거기서 또 배송이 됐고, 보게 되면 리스테이트먼트 188조에 명시된 이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상 당사자의, 그죠? 싱가포르 한 국가의 그러한 인코퍼레이션이죠. 하나의 회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컨택이냐? 충분하게 한 당사자들이 그러한 계약을 규율하기 위해서 한 국가의 법을 선택한다고 허락하는, 충분히 허락한다는 그죠? 그러한 컨택트가 되는 거죠. 충분한 접촉이 되는 거죠. 접촉이다. 이런 것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C 프로를 공부하게 되면 미니멈 컨택트 룰 같은 게 있어요. 미니멈 컨택트 룰에 보면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십이 있고,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두 사이에 그 법 계약서사가 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그 컨택트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 있는 거죠. 사실이다.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에서 뭘까요? 충분하게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충분하게 사실을 인정한다. 두 번째, 이제 프랭클린 그 기본 정책에 반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기본적인 정책에 반하느냐를 우리가 따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프랭클린의 근본 기본 원칙이다. 를 인식하지 못한다. 풀심은 노니까. 자, 프랭클린의 법 자체를 MMI의 주장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기본 원칙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뭘까요? 이러한 묵시적인 계약을 근거로 한 소위 MMI의 청구, 주장을 그죠? 프랭클린의 법을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프랭클린 기본 정책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겠다. 이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자국 정책에 좀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적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아니고, 또 사실상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된 의사죠, 의도를 이제 집행하기 위한, 수행하기 위한 계약서에 포함된 묵시적인 어떤 계약이다. 그건 맞는 거죠. 묵시적인 계약이다. 이 코베넌트라는 게 뭐예요? 정부의 규제적인 정책이 아니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는 계약이었죠. 또 한마디로 계약의 자유를 또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것도 아니죠. 하지만 뭘까요?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떤 최종적인 의사를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계약서상에 이제 삽입시키는 어떤 묵시적인 이야기다. 당연하죠. 이미 펄이라는 그런 계약 1988년도 우리가 이 판례에서 보았듯이, 자, 법원 입장에서 볼 때 뭘까요? 이러한 묵시적인 계약 자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in essence 근본적으로 보호하려고 행동하는 것이다. 보호하려고 행동하는 것이다. 뭘까요? 보호하는 것보다는 뭘 보호해요? 한마디 사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의무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수행된 private promise 사적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거죠. having이니까 하도록 하는 이익이죠.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보호한다. 그러니까 뭘까요? 사적인 계약이 우선이지 우리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우선시한다는 얘기죠.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인 의무가 뭘까요? 일반적인 의무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일반 회사에 부과되는 거죠. 한마디로 뭘까요? 직원과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 조건과 관계없이 회사의 법이 부과한 사회적인 의무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둘 사이의 사적인 계약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이익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우선이다. 근본적으로 우선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MMI라는 게 벌써 MMI가 법원으로 하여금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Neglect us to no authority. 자, imply 어떤 뭘까요? 이러한 묵시적인 계약을 싱가포르 법 자체가 이러한 계약을 규율하는 싱가포르 법이 이러한 계약을 규율하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을 우선해서 권한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MMI가 월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니다. 명시적인 계약이었는데 왜 그걸 싸잡아서 우리가 하도록 하느냐. 따라서 뭘까요? 우리가 리스테이트먼트 187조의 규율, 원칙의 두 번째 예외 규정 자체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exalting이라는 건 뭘까요? 좀 뭔가 높여주는 거죠. 그죠? 한 단계 높여준다. 한마디로 뭘까요? exalt라는 말은 주로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인간이 신으로 올라가는 exalt, 그죠? 지위를 높여주는 거죠. 높여줄 권한이 없는, 그죠? 높여줄 권한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계약을 우리가 묵시적인 계약으로 우리가 변신해서 우리가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된 국가보다도 또 실적인 커다란 이익이 있느냐, public interest, 공적인 이익이 있느냐. 좀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게 되면, 자, 프랭클린 법 자체가, 자, 어떤 법이에요? 그런 계약을 인정하는 프랭클린 법 자체가 이러한 기본 정책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느냐를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게 되면, 자, 다음 단계 뭘까요? 그 다음과 또 마지막 단계 이 분석은 뭘까요? 뭘 결정해야 되냐면
프랭클린이라는 우리 주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특수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싱가포르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커다란 어떤 이익이 있느냐, 뭐 국가 이익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하여튼 이익이 있느냐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러한 프랭클린 법이죠. 한마디로 직원들의 그죠? 임금이라든지 또 고용기간 동안의 어떤 계약의 자유 이런 것들을 에 대한 프랭클린 법 자체가 실제로 자, 이 초준 스테이트 한마디로 이제 선택된 주의 법보다도 우선하느냐 라는 거죠. 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자, 그러한 보호가 있지 않는 경우, 그러한 보호라는 게 있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주의 법을 선택을 당사자가 선택한 주의 집행을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유로? 프랭클린의 이익이라는 것은 실제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경우는 뭘까요? 프랭클린 이익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직원들의 그 주의 직원들의 근로복지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또 계약으로부터의 자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프랭클린 주의 이익이 있는 거죠. 공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타주 혹은 타 국가의 법에 우리가 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거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현재 이 사건에 있어서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러한 상업적인 계약서상의 어떤 계약이, 그죠? 컨트랙처 카베넌트, 이 계약, 묵시적인 계약 자체를 집행하는 프랭클린의 이익 자체가 실제로 싱가포르의 뭘까요? 한마디로 당사자들이 모든 조건과 계약을 명시적으로 표명했던 그것을 근본으로 하는 어떤 추정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인덜징이나 할까? 인덜징은 뭘까요? 한마디로 마음껏 뭐 채우게 그걸 뭐 받아준다 한다면 다 받아준다고 한다 그러면 인덜징은 다 받아준다 한다는 추정을 다 받아고 한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그러한 싱가포르의 이익을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이익이 뭐 이득이 프랭클린의 주 이익이라는 게 싱가포르 이익보다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심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MMI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MMI가 결국은 이제 우리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까지 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국제적인 계약서를 이제 계약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싱가포르 법정으로 가서 이 문제를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다투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제 자국에서의 어떤 방침이 이런 우리가 법의 내용에 따라서 보게 되면 싱가포르보다 이제 우선한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상거래상에 나타난 문제고 또 실제로 계약이 싱가포르에 있었고 또 생산도 싱가포르에 있었고 불과 이제 싱가포르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MMI의 어떤 경쟁사에 그죠 물품을 공급했다 하더라도 뭐 계약 위반이라는 게 뭘까요? 당연하게 싱가포르의 법정에 가서 이미 싱가포르에서 맺은 그 계약에 준거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원칙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모르면 또 한번 읽어보시고 요 밑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뭐 또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죠. 다 샅샅이 읽어봐야 돼요.